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 시간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은 저는 과학교육연구소의 윤진아 박사우 연구원입니다. 저는 중등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주제에 대해서 과학교과와 연계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차시 기권에 대한 교사학습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업 주제 선정의 취지와 배경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 실천과 환경교육의 과학적 접근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적인 구성 과정의 중심은 바로 중등의 환경교과 및 과학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활동의 수준과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자료 해석이나 변인 관계 그리고 연구 기간 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고차원적인 추론 활동이나 과제 연구로 연계하여 전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교사학습 설계의 영역 구성은 환경교과에서 다루어지는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중등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기권 단원의 학습과 연계하여 기권과 관련한 환경 문제 전반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4가지 영역을 보시면 바로 첫 번째가 기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가 기권에서 인간과 비인간 요소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 네 번째는 기권 관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 설계하기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활동들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는 주변 환경과 오염이 단순히 이 측정 기기의 값만으로 단정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주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중학교 수업에서 적용하기 위한 단원 연계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이외 고등학교나 동아리 활동에서는 참고하지 않으시거나 연계성 측면에서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권의 주제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기권과 날씨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에 병행하여 활용할수록 구성하였고, 적용 가능 단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탐구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1단계는 바로 기권의 기본 구성 요소인 공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공기의 특성과 그 이용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일은 모든 기권 관련 탐구의 시작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꺼내보도록 하는 이 발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연상되는 것, 또 자신이 떠오르는 것, 또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이제 풀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참고하실 이제 지도사항은 공기의 이제 기본 개념으로 공기가 지구를 둘러싼 대기 하층을 구성하는 무색 투명한 기체라는 정의를 통해서 아래 주석에 있는 공기가 바로 혼합 기체로 어떤 성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기에 대해 생각하는 개념을 알아보시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인드맵 활동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토의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동료가 아는 지식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추가적으로 공기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각들을 확장을 했다면 이 확장에 그치지 않고 범주 구성 활동을 통해서 공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큰 묶음으로 어느 정도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질소와 같은 성분을 이야기했다면 친구들과 이 성분, 그리고 이제 호흡이나 소리 전파, 또는 질소 고정, 탄소 동화 등의 이야기를 한 학생들은 바로 공기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바람이나 기압 등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그런 범주들로 묶어가면서 스스로 이제 발산적으로 꺼낸 지식들을 수렴하여 정리해 나가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활동은 방금 점검한 공기의 기본 개념에서 나아가 공기가 이루는 지구 대기층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로 이제 생물의 호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도상에서처럼 자외선의 차단 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을 막아주는 대기의 역할 또는 이제 열의 순환과 관련한 그런 역할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활동은 바로 피스톤을 눌러보는 활동인데요. 이 간단한 활동이 바로 압력으로 인한 부피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때 줄어든 공간의 공기 입자 모습을 그려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공기가 서로 떨어져 있고 입자 사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피의 감소는 바로 이제 입자 간의 거리가 줄어듦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기가 이제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곳에는 입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개 떨어져서 존재한다면 피스톤을 누른 이 좁은 곳에는 입자들이 가까이 밀착해 있음으로써 공기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 이와 연결하여 이제 기체가 풍선의 모양대로 찾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이제 다양한 풍선의 모양대로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는 기체 입자가 골고루 퍼지기 때문임을 이해하고 모든 물체나 물질이 바로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연결해서는 이제 보통 풍선이 왜 줄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핵심적으로 기체가 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활동은 이제 기체가 입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확산이나 증발과 관련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맨 처음 이제 발산적 사고로 끌어낸 자신의 공기된 개념을 확장하고 이제 정리했다면 이 차후 공기와 관련한 다양한 환경 문제나 현상의 원인을 올바르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개념 점검 차원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진공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빠를까 느릴까 등의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진공은 이 확산을 방해하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확산이 빨라지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기의 입자와 이제 확산 또는 증발 또 이 이외에도 입자와 관계 있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개념학습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또 일부만 활용하시거나 스킵하시고 바로 탐구활동으로 넘어가시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2를 살펴보겠습니다. 탐구 2는 바로 이제 탐구 1에서 기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인간과 그런 환경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이해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이제 공기가 인간에게는 바로 생명유지 역할 이외에 자원으로서 이제 매우 중요성을 가진다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환경과학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공기의 중요성이 이제 물을 마셨을 때는 5일이면 버티기 힘들다. 자, 그러면 공기를 안 마시면 5분도 버티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하루 소비량으로도 물은 이제 약 2kg 정도를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음식이 약 1.2kg 정도를 소비한다면 공기는 얼마나 소비할까요? 네, 하루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공기는 약 13.5k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기의 중요성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혼합기체인 공기에 있는 기체 종류를 이제 한번 가볍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공기의 존재를 느끼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거나 설명하면서 우리 일상에 숨 쉬듯이 함께하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번에서는 이제 공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공기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공기와 과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코앞에 공기이지만 실제로 자원으로서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공기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공기는 물론 이제 우리 호흡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최근에는 폭염이나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지금 이제 몇 년간 많이 겪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바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염과 미세먼지, 이 코로나19는 모두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폭염이나 미세먼지, 뭐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런 뜨거운 공기, 더러운 공기, 이런 위험한 공기,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관계를 모두 바꿔놓고 있다. 이런 점들까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사항에서처럼 이제 공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의 기본 조건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모든 사회관계의 어떤 자연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공기를 마심으로써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고, 공기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공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이제 뭐 건강뿐 아니라 뭐 공동체나 뭐 사회관계 모두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바로 이제 공기 위기를 진단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 공기와의 관계를 조성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공기의 어떤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역할, 기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과학 기술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뭐 공기가 우리 코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공기 위기는 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를 바로 공동체의 것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공기를 이제 진단하고 관리하고 또 계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진단하고 관리하고 계산하는 일에는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과학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이제 지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이제 뭐 과학의 기술이나 데이터 기반의 어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어떤 돌봄의 과학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봄의 과학으로 뭐 사회의 약자를 찾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기술을 지원해주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단순한 공기의 가치와 함께 공기와 과학의 관계를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지금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참고사항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나눈 이 공기가 뭐 지구에서 뭐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으로 실제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연계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배우고 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뭐 참고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으시면 뭐 스킵을 하시면서 이런 층이 있었지라고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제 대기의 공기에 대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대기질을 측정해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기압, 그리고 미세먼지의 센서를 활용하여 우리 주변의 대기질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변의 내 주변의 대기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학생들은 그 측정 수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대기 환경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 환경이 이제 뭐 25도, 습도가 이제 이 정도일 때 쾌적하다고 느끼고, 보통 CO2가 0.03%, 그리고 기압이 1기압이고, 바로 미세먼지가 이제 좋다는 것은 바로 이제 3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다라는 이제 이것이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예상하는 내 주변의 대기질은 어떠할까 한번 예상해서 적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또 여름이고 덥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면서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들 주변에 지금 현재 대기질은 어떠할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예상값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예상값을 한번 적어본 다음에는 그 스마트 디바이스로 측정을 해서 내 예상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한번 적어보고 이제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인식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과 가장 차이가 나는 값은 무엇인지, 그리고 측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 주변의 대기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활동을 현장 실습에 오시게 되면 아마 실제 실습을 하시게 될 예정이고,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값들을 함께 측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실제 측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점, 또 궁금한 점을 생각해 보고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필수성 공기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에 대해서도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숨 쉬지 못해서 이제 죽는다라는 것 이외에도 많은 역할을 공기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을 조금씩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시면서 학생들은 이제 공기의 중요성을 하나둘씩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기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동화작용에 필수적이고 생체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이제 많은 현상과 관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학생의 답변과 연계하여서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3은 대기 오염과 원인에 관한 활동입니다. 먼저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주요 골자가 대기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 기사를 읽은 뒤에 가장 심각한 문제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바로 주제를 한번 파악해보고, 두 번째로 이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과연 무엇이 있나, 그리고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오염원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사항에 있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요 오염 물질이 바로 이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있고요. 또 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기사에서처럼 1차적인 오염 물질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반응되는 2차 오염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에 의한 다양한 이제 오염의 원인들을 학생들과 함께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대기오염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의 활동은 대기오염의 핫 이슈인 바로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내용들은 이제 정확한 개념의 확인과 상식 수준의 미세먼지 정의를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모든 내용이 이제 간단한 퀴즈나 동기유발 소재로 간략히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미세먼지의 정의가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발생하고 또 어느 정도의 크기를 미세먼지로 부른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게 제조업 연소 공정이지만 자동차로 인한 이동 오염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이동 오염원 미세먼지 대부분이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는 이 미세먼지의 방금 말씀 나눈 이제 1차 발생 원인, 그리고 또 대기 중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2차 발생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함께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세먼지와 이제 계절에 관련한 활동입니다. 이제 계절별 그래프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높은 계절과 그 이유를 추론해 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미세먼지 관련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도상처럼 뭐 일반적으로 봄에는 이제 이동성 저기압이나 건조한 지표 영향으로 뭐 황사를 동반한 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많습니다. 뭐 또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난방 사용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는데 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고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활동의 경우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에어코리아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국의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동네 대기질을 확인해 보고 지역의 이제 미세먼지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을 이제 토대로 실제 이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상과 차이가 있다면 그 지역적 원인이나 또 다른 이유를 추론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이제 OX 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학생들과 이제 활동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다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바로 이제 X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력 발전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리할 때나 청소기 돌릴 때 이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는 정답은 O입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실제로 이제 굽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청소기 할 때도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이나 환기를 이제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 환기를 그래도 이제 하는 것이 또 유용하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대 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뭐 X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은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장 운동을 촉진하면서 중금속을 뭐 흡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도 학생들하고 함께 퀴즈로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세먼지 활동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히 가감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내용을, 대기질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대기질을 측정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탐구의 4의 경우는 바로 이제 대기질 측정하기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앞선 탐구에서 내 주변의 대기질에서 한번 측정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센서로 특정한 이제 지점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대기의 성분이나 구성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를 활용하여 이제 일정한 시간을 선정하고, 어떤 장소에서 얼마 기간 동안 할지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 많을 때와 적을 때, 즉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측정을 하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학생들도 그걸 육안으로 보면서 수치를 통해서 이런 이제 대기질의 그 변화를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둠별로 운동장이나 화단 등의 장소를 측정해보고 먼지가 많이 나는 운동장 또는 이제 뭐 정원이나 화단 등의 장소를 통해서 그 값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다양한 장소와 이제 시간별로 측정을 해보면 실제 디바이스가 자동적으로 이제 그래프까지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위치별, 시간대별 차이가 나는 값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추론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실에 이제 하루 종일 주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 점점 높아지다가 쉬는 시간에 떨어지고 또 수업 시간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활동을 반복하다가 뭐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감한다든지 이제 밤에는 이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일정 이하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유를 이제 또 추론하는 활동, 또 다른 지역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수가 이산화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도나 습도, 뭐 미세먼지 농도
같은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센서들은 이제 어떤 특정 위치에 두었을 때 동시에 한꺼번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좀 전 이제 교실에서 학생이 많고 적을 때 이제 변화가 큰 값들은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다른 여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떤 요소가 대기오염과 가장 밀접하게 반응하는지, 이제 전체적인 이 네 가지의 데이터들을 에어코리어 정보와 그날 비교하면서 대기질이 안 좋은 날 어떤 값들이 이제 가장 크게 변화하고 민감한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실이든 운동장이든 선생님들이 여건이 되시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값들을 동시에 측정해보고 전체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별, 시간대별 이제 차이가 어떤 값인지, 이제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요소가 대기오염과 밀접한지, 이제 이런 점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4번은 이제 날씨에 따른 이제 오염과의 관계입니다. 즉 미세먼지와 기상에 관한 내용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기온 역전층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이 지상층에 쌓이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염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필요시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 제가 참고로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이제 것이 바로 역전이고, 보통 일교차가 큰 계절 또 산간 분지에서 자주 발생하면서 이제 기온 역전이 발생하면 이제 오히려 공기 상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의 오염 물질이 지상층에 잘 머무른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대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이나 하는 것들을 날씨가 어떤 기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오염이 이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탐구활동 두 번째는 이제 교실이나 학교 주변의 대기질 측정과 연속하여 실내 대기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앞선 활동들은 내 주변을 대기질을 측정해 보거나, 또는 내가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 그리고 이제 학교의 화단, 운동장, 내 주변의 대기질을 이제 탐구해 보는 데 측정을 두고 전체 질술의 관계를 통해서 대기오염과 가장 밀접한 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추론했다면, 이번 활동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보통 실내에서 이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에게 실내 오염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요성을 이해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기 중 오염 물질이 실내로 유입되거나 실내 공간 자체에서 음식을 하거나 청소기 돌리는 등 그런 공간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때문에 어떤 이제 다양한 이제 실내 공간에서 공기가 오염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내 공간의 대기질을 측정해보고, 또 이를 이제 도로변과도 비교해보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도 측정 값은 이제 앞선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두가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 장소들을 설정해서 이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실내 대기 오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보시면 초등학생의 400만 명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공기 실내질과 관련으로 인해서 전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내 환경과 이제 어떤 건강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환기나 이제 오염원의 제거가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실내 공기오염을 해결하는 방안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오염을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하면서 환기의 중요성이나 또는 이제 가전의 활용 또는 기타 이제 다양한 방안 등을
학생들이 이제 또 이제 직접 이야기해 보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활동은 이제 대기오염과 해결 방안을 설계하기라고 하는 대기질 모니터링 시간입니다. 이제 이 모니터링은 실제로 단계별로 이제 활동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면서 이제 이 전체 활동에 대한 이제 모델링을 이제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질 나쁜 대기질이 이제 개인의 건강, 이제 우리의 뭐 문화재 등에 대한 다양한 이런 우리 삶과 영향이 있는데, 이런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래서 이제 오늘에는 뭐 날씨나 기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모델링을 해보는 것이 어떤 오염 요소를 측정해가는 지속적 대기질 관리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대로 된 측정이 되고, 이런 측정들이 이제 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내가 이제 추정하고 측정한 값들이 어떻게 활용되면 유용할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설계해보고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탐구활동 첫 번째는 우리 동네 대기오염 지도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의 단계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도록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표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인데요. 이제 어디를 구상할지, 모든 별 뭐 집 근처 또는 뭐 학교나 뭐 공원 등 어디를 측정해야 될지 사이트를 이제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정하고 난 뒤에 이제 지도를 뭐 우리 지역을 그릴 것인지, 지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떠한 색깔로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농도 지수와 어떤 측정 장소, 또 구체적 변수, 거기에 따른 구체적 변수를 이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지수를 측정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미산화탄소를 보여줄지, 미세먼지를 보여줄지, 또 온습도를 다 보여줄지, 뭐 이런 전체 범위를 정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농도의 범위가 이제 이 전체 에어코리아에 보면 좋음부터 이제 매우 나쁘거나 데이터 없는 모든 경우를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학생들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파일럿 탐사를 통해서 특정 이제 구간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타 기상동물을 얼마나 표시할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 차트 형태로서 이제 뭐 한눈에 이 미세먼지가 뭐 좋음인지 나쁨인지를 이제 표시해주고 있고, 이런 이제 뭐 날짜별, 시간대별로 이제 전체 흐름도 함께 표시하는 이런 출력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정한 값들을 일정 기간 이제 조사했을 때 어떤 출력 방법으로 이제 최종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구상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우리 동네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미리 신청을 하면 우리 동네에 와서 직접 공기질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뭐 현재는 뭐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신들이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얻은 데이터를 뭐 대조군으로 설정하거나, 또는 이제 뭐 비가 온 날이나 또는 특정 환경 요인이 변하는 날, 그럴 때 이제 측정을 해가면서 이 날씨나 어떤 변수에 따른 차이를 추론하거나, 또 다양한 실험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과제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장기간의 연구로서 측정 가능한 장비와 이제 또 연계한 탐구 설계를 이제 스스로 해보도록 하거나,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지수를 측정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가설을 수립해보라든지, 이런 가설을 또 아이디어로 이제 수립하게 한 다음에 실험으로 이제 전개하는 활동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영재원 학생들과 함께 그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탐색하는 것도 우수한 평가를 거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수 측정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으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은 연구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환경과학자로서 이제 지역의 대기질을 이제 실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결과들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기본 단계 모형들을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활동의 결과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의 단계, 또 변수, 또 측정값, 자료 분석 시 유의점, 의사결정까지의 과정을 다 고려한 그런 대기질 모니터링의 모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이제 쉬운 예로 이제 마치 이제 수학 문제집을 풀 때 그 풀이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하고 이제 따라할 수 있는 단계와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대기질 모니터링을 할 때 본인들이 이제 해왔던 모든 단계와 과정들을 선명하고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올바르게 이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지까지 전체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립한 모니터링 단계를 만들었다면 여러 조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손쉽고 이제 확실하고 이제 좋은 방법을 한 조를 이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으로 설정된 이 조의 프로토콜, 즉 모델링을 따라서 여러 조가 동시에 그 방식을 따라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보여주고 또 최종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장기간 모니터링 도출값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 점 또는 이제 모델링 구축의 중요성과 의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링이 잘못된다면 특정 지수에서 이제 너무 중심값만 잡게 된다면 이제 큰 변수가 있는 이제 환경에서 이제 자료가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델링 구축을 제대로 했다면 모든 조가 어떠한 환경이나 또는 이제 어떤 곳에서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일하게 분석하고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를 학생들이 잘 이제 수립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은 실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는 이제 이동 경로 또는 해소 시기 전망 시민들의 사전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로에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오염 원인의 분석과 대기오염의 저감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우리시의 대기 환경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들은 이제 되어진 정보를 AI로도 분석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또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과학 시대에서 이런 어떤 컴퓨테이셔널 띵킹과 같은 그런 사고 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과학적 정보 기반의 문제 해결을 이제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장기간 이렇게 해간 활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은 이제 많은 문제 해결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새로운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용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번 이런 내용을 체험하고 또 환경 문제도 더 인식하고 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한 기권의 활동은 이제 실습 이외의 활동들과 연계되어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습만 활용하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이제 개념과 같은 학습 자료를 적절하고 유연하게 적용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활동은 선생님들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 이제 학습 자료의 중심은 주로 대기오염이 미세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또 지구온난화와 초점이 된 또 다른 활동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관계의 첫 번째는 바로 생물의 호흡량과 이산화탄소 관계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숨과 날숨의 이산화탄소 양을 이제 이렇게 센서를 설치하고 이제 봉지에 입을 후 불어서
그 들숨이나 뭐 날숨의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 양을 간단히 측정하면서 이제 그 생물의 호흡과 뭐 이산화탄소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연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 장비 아크릴 통에 하나는 이제 양초를 두고 하나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의 변화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실험을 하면서 연소가 이산화탄소 양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고, 실제로 지구온난화와 연관지어서 과도한 화석연료의 어떤 문제를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의 관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어떤 물에 가장 많이 녹아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측정해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이산화탄소 센서만으로도 해결되는 활동이긴 하지만 이걸 직접 측정해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 기체 용해도가 차가운 물에 많이 녹는다는 이런 학습적인 개념 이외에 직접 측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뭐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 이외에 더 좋고 또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저희 현장 실습 과정에서 같이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 내용들의 실습은 현장 실습 시간에 오시면 직접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기권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